안녕하세요. 6,000년의 음악 역사를 가장 쉽고 재밌게 강의하는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강의로 음악 역사가 아닌 대한민국을 망치는 풍습과 문화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30년 살면서 또 전 세계 90나라를 방문하면서 교육자로서 보고 느낀 것을 토대로 아주 솔직하게 다 까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나쁜 풍습과 문화들이요 급물살로 흐르고 있으며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요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나쁜 것을 쪽집게로 쪽쪽 집어내며 또 미국을 짧은 시간에 발전시키게 한 좋은 풍습과 문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미국에도 나쁜 것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좋은 것만 말하겠어요. 제 조상 율곡이이 그리고 제 부모님이 묻혀 계시는 대한민국을 절대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또 미국을 우상화하려는 의도도 절대 아님을 분명히 밝혀드리며 오픈 마인드와 함께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미국인들은 결혼 축의금, 장례식 부조금, 돌잔치, 환갑잔치, 회갑잔치 이런 거 없습니다. 옛날에는 존약도 없고 영양 부족, 면역 부족으로 아기들의 그 생존 확률도 적었으며 성인들의 그 수명도 짧아서 살아남는 그 기념으로 백일잔치, 돌잔치,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100세를 사는 지금 28 청춘 62세 환갑이라니요? 미국은 결혼식장에 가서 축하해주고 장례식장에 가서 위로하며 함께하면요 그게 땡입니다. 미국인들 장례식장과 결혼식장에 데스크 차려놓고 돈 봉투 걷었다가는요 뽕냐 뽕냐. 두 번째, 미국 부모가 성인이 된 자식들 등록금 내주라, 신혼집 차려주랴, 대출받고 허리 휘어지며 또 혼수 걱정하는 예비 부부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 미국 뉴욕 그 한인 뉴스에 한국인들 그 명품 프로포즈라는 뉴스를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명품 가방을 안 들면 카페에서도 대우를 못 받아요. 어느 나라에도 없는 풍습입니다. 요즘 미국 캘리포니아 그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그 잘난 오렌지족들도요 부모와 그 베스트 프렌드 한두 명만 데리고 시청에 가서 이 선서만 하는 결혼식도 인기가 있으며 얼마 전 제 학생도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코비드 19이 가져온 현상인데요. 그동안 사람들 그 모임을 피하면서 미국인들이 아주 실속 있게 변한 것입니다. 젊은이들이요 시간 전략, 비용 전략, 그 다음 또 뭡니까 미니멀 라이프로 이렇게 변해가는 아주 좋은 현상이며 앞으로 그 미래의 그 세대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이거 정말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청이나 법원에 이혼 선서하러 가는 게 아니라 결혼을 선서하러 가는 곳. 대한민국 시장님들 누군가 실천하면 꼭 인기 대박이 날 것입니다. 다음은 비싼 학원비입니다. 제가 90나라를 방문하면서 그 각 나라의 교육 제도를 이렇게 들여다봐도 대한민국처럼요 교육의 럭셔리 신분 제도가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기 나면은 이 유명한 그 유아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예약을 해야 하며 학원에서 공부하는 그 초등생 예비 의사 학원 저에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남편도 의사고 제 아들도 한의사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의사하게 되겠다고 이 청진기 들고 다니는 의사들 전 세계에서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오늘은 소방관, 내일은 경찰관, 모레는 과학자, 이 직업이 매일매일 수시로 바뀌는 게 이 어린이들의 꿈이며 이게 정상입니다. 한참 자라는 초등생들에게 폭사시키며 예비 의사 학원이라니요. 아이들이라는 그 애의 뜻이 뭡니까? 사랑의 자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들. 이건 사랑하는 아이가 아니라 아동학대입니다. 부정입학, 학벌을 위주하는 사례도 봤는데 이것도 특권층이었으며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신문제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곳에서 그 학생들을 대학을 보내면서 진로 그 카운셀링을 항상 해주면 미국 아이비 명문대, 독일, 영국, 이태리로 유학을 많이 보내고 있지만 이 미국 학생 아이들 중 방과 후에 학원 가는 학생들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미국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학교에서 정해준 그 액티비티 하면은 그게 전부입니다.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은 그 킬러 문항이라는 것도 없으며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은 그 방과 후에 또 남아서 공부를 시킵니다. 물론 프리죠. 그럼 학생들은 방과 후에 무엇을 할까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자신의 취미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고등학교 졸업할 때 되면요, 많은 필드에 아주 박식합니다. 이 세계를 주무르는 유대인들이 그 수천 년 동안요, 가나안 땅에서 떠나가지고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로니아의 그 노예가 되면서 또 로마 제국에서 쫓겨나고 이 디아스포라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그들이 살아남게 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와 랍비로부터 받은 올바른 교육입니다. 삐뚤어진 교육은 자녀를 삐뚤어지게 만듭니다. 대학살자 히틀러가 괴물이 된 것도요, 바로 이 어릴 때 삐뚤어진 그 교육이었습니다. 히틀러의 성은 원래 그 할머니의 시끄러운 시끌그루버였는데 그 가방 들고 집 나간 할아버지가요,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온 가족을 히틀러라는 성으로 갈아치웁니다. 또 히틀러의 아주 난폭한 애비는 화가의 꿈을 갖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히틀러를 툭 하면요, 그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를 했어요. 이깟 그림이 무슨 돈이 된다고 당장 집어치우지 못할까? 히틀러는 결국 가출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의 잠재적 마인드에는 이미 자신의 꿈을 마구 짓밟은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병들어 있었고 꿈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히틀러가 어릴 때부터 원하는 것을 했다면 결코 괴물로 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역사상 이 세계에서 성공한 인물들 중 가액 공부 열심히 하고 학원 다니면서 1등짜리요? 한 명도 없습니다. 세 번째, 제가 90나라를 다녀본 중에요, 한국인들처럼 유행에 예민한 나라가 없으며 또 미국처럼요, 유행에 아주 무딘 나라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미키마우스 파자마를 입고 밖에 나가면 아무도 절 쳐다보는 사람 없어요. 몇 년 전부터 이 캘리포니아 TV쇼에 오렌지 카운티스 하우스와이프라는 그 TV쇼가 아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 동네에서 한 20분 정도 가면은 그 뉴포트 비치인데 거기서 사는 그 하우스와이프들인데요. 럭셔리 이게 명품으로 치두르고 나오지만 어디까지나 비현실적인 이 소수에 불과하며 이 TV쇼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과장해서 나옵니다. 미국의 진짜 부자들은요, 명품을 입고 쓴다 하더라도 이 상표를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미국에서 살다 한국에 간 분들 보면 촌스럽다고 생각되시죠? 미국 거지 왔네? 저도 한국 가면 미국 거지. 그들은 스타일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 촌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미국의 자연스러운 그 문화에 익숙해져 있으며 오히려 유행이 거북스러운 것입니다. 이탈리안 럭셔리 브랜드에 브루넬로 쿠치넬리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비싼 제품이며 동양인들에게는 인기가 없지만 미국 부유층이 이 제품을 무척 선호합니다. 왜냐고요? 로고가 절대 옷 밖으로 나오지도 않으며 디자인이 튀지도 않고 유행 없이 평생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에서 보면 한 50불이나 뭐 100불짜리 같은데 최하가 몇천 불, 보통 뭐 5,000불, 6,000불, 만불 합니다. 음악가들 중 그 유행을 퍼뜨린 자들이 꽤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했던 쇼팽은 파리에서 베스트를 했으며 이 쇼팽은 늘 멋진 수트와 고급스러운 스노운 실크로 만든 짙은 조끼를 항상 입고 다녔고, 파가니니는 무대에서 꼬리 달린 그 테일 슈트를 유행시켰으며 이 지휘자들이 항상 그걸 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베토벤은 빨간 마우라는 이 베를리오즈가 그 패션에 아주 환장을 했습니다. 리스트는 무대에서 항상 자신의 그 완벽한 오른쪽 측면을 궁중들에게 자신 있게 보이며 연주를 하자. 그때부터 피아니스트들은 우야항 하고 전부 다 돌아 앉아가지고 치는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미국의 전세라는 게 없습니다. 뉴스에서 힘들게 벌어서 뭐 전세 사기당했다, 뭐 부모들이 대출받아 자식들 전세돈 만들어주고 인생에 엔조이를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많은 돈을 한꺼번에 만들어야 하는 이 젊은이들은 도대체 얼마나 벌어야 합니까? 그러니 부모가 고생하는 겁니다. 미국에서요,
결혼하는 자녀들을 위해 전셋돈 걱정하는 부모나 예비 신부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파트나 콘도에 들어갈 때 월세 보증금 한 달치 더 내면은 그게 땡. 부부가 좀 여유가 생기면은 뭐 3, 40년 상환으로 이렇게 집을 삽니다. 다음은 미국의 독립선언입니다. 미국에서 18살이 되면 성인으로서요, 이 부모의 의무는 다 끝납니다. 그렇다고 가족의 릴레이션십이 끝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들이요, 18살 되기 전에 경제를 책임지도록 가르치며, 자녀들은 대학 갈 때 장학금을 받거나 학자금을 이렇게 대출받아서 졸업한 후 직장 생활하면서 서서히 갚는 것이 미국인들의 이 생활 패턴입니다. 그러니 일찌감치 자녀들을 독립시키고 노년이 아니라 중년부터 엔조이하는 부부들이 다수인 것입니다. 이런 문화는 하루속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음은 성형 문화입니다. 미국인들이 나이가 들어서 뭐 주름살 수술하는 것은 봤는데, 어리거나 이 젊은이들이요, 이 성형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 서양인들은 다 눈이 크고 이목구비가 이렇게 뚜렷해서 그렇겠지만요, 이 유러피언들이나 이 미국인들은요, 동양의 미를 아주 신비스럽게 생각합니다. 세계 부호가들이 그 동양 여자를 아내로 맞는 분들 보세요. 절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미인이 아닙니다. 한국인들 성형사진 비포와 애프터를 보여주며 어느 쪽이 더 낫냐 하면, 동양인들은요 애프터, 외국인들은요 비포 하고 찍습니다. 제 학생들 중 2명이 영화배우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아빠는 미국에서 자동차 딜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던 마이클 살타였고, 엄마는 스페니쉬 글래머 여성입니다. 하루는 이 아들과 함께 온 아빠가요, 제 앞에서 지갑을 뒤적거리더니 어느 여성의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이 여자가 내가 사랑하는 여자야 하는 거예요. 중국 드레스를 입고 다소곳이 앉아있는 그 여성은요, 영화배우보다 더 아름다운 동양 미인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학생은 옆에서 덤덤히 그냥 무표정으로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좀 애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 여자가 제 와이프입니다. 저는 이 여자의 째진 눈에 반해서 결혼했어요. 이렇게 눈을 찢어 올려버리는데 웃음을 억지로 참느라 혼났습니다. 남편은 와이프의 비포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어머, 네 와이프 지금이 훨씬 멋있고 이뻐. 이렇게 위로를 했지만 정말 비포가 훨씬 이뻤습니다. 물론 한국인들 중에 이 쌍꺼풀이 잘 돼서 더 멋지게 보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무튼 성형하기 전 이 동양미를 잃지 않도록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 그 성형외과 가보세요. 눈을 위로 찢어주세요. 코를 자꾸 낮게 해주세요. 이 유대인들은 동양인들 중에 한국 사람이 가장 이쁘고 또 잘생겼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쓸데없는 관심이나 호의입니다. 미국 초창기 시절에요, 학생을 이렇게 레슨하면서 막 열심히 하다 보면요, 때론 10분, 20분 이게 시간 초과하는 날이 많습니다. 그걸 또 차지할 수는 없죠. 어느 날 제가 시간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10분 일찍 끝냈더니요, 미국 학생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왜 10분을 짧게 레슨을 해주냐는 겁니다. 요것 봐라.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엑스트라 시간을 줬는데 괘씸한 것.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것이 미국에서 최고의 문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할 일만 하면 됩니다. 회사를 위해 늦게까지 남아 일할 필요도 없고, 상사의 악이 돌잔치, 집들이, 저녁 1차, 2차 이런 것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국인들에게요, 웨이스트 타임입니다. 퇴근하면 집으로 그냥 직행, 나와 나의 가족 시간입니다. 미국 학생을 가르치면서요, 대화하다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 구두도 내 것이요, 이 옷도 내 것입니다. 이 피아노는 선생님 것입니까? 참 싱겁기도 하네. 그럼 내 피아노가 내 것이지 네 것이요? 선생님, 저는 결혼하자마자 제 와이프가 크레딧 카드를 막 긁어댔고 저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혼을 했습니다. 저는 완불이 안 된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녀는 그렇지 못했어요. 뜨끔했습니다.
저는 그때 미국에 오자마자 가장 힘들 때며 돈이 없어서 크레딧 카드로 TV, 친구, 서적을 구입하고 피아노도 몇 년 동안 이렇게 상환하는 월부로 산 것을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내 것이 아니지 하며 바로 지불하거나 캐시가 없으면 안 사는 버릇이 생겼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빚이 없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마음에 빚이 없다면 더 부자겠죠? 대출, 크레딧 카드, 이자, 이건 모두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합니다. 플라스틱 문화, 오늘부터 싹둑 시대에 맞지 않는 나쁜 풍습이나 간습은 하루속히 버리고 좋은 풍습은 가능한 빨리 받아들여 여러분과 자손들이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살길 기원합니다. 그럼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바이.